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읽어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형팬분의 사연은요, 중소기업에 다니시는데 상사한테 너무 배울 게 없대요. 정말 해고구마 사연인데 이렇게 사연을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바로 위에 상사 때문에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의 직장 상사는 평소에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 하지만 회사 내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아 월급 조금 주는데 칼퇴나 하자 라는 말을 팀원들에게 직접 얘기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인사팀장을 하면서 요런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 혼자 이 디플러스 대지 왜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리더가 될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사기를 갉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행태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루틴한 업무를 할 때는 그나마 업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일이 많지는 괜찮은데 기획이나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 할 때는 저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사내에 퍼뜨립니다. 또한 아이데이션 단계에서 후배 직원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점점 열이 받아 화를 냅니다. 자신만의 의견이 맞다는 생각이 강한 분이고 그와 상반된 이야기를 제시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일문러 특강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뭔가 고집쟁이 스멜이 슬슬 좀 나죠? 아마도 자존감의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사내에 퍼뜨리는 건 저는 리더로서는 굉장한 무능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리더십이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성장해야지 라는 구체적인 표상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그 단계에 갔을 때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표상을 제가 하나 좀 제안 드리려고 그래요. 배울 게 있는 상사.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고수를 감별하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배울 게 있는 상사, 이런 게 있다라면 일단 여러분은 너무 뒷담화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일단 좀 배우셔라. 시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다라는 배울 게 있는 상사 감별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 된다는 말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실력 없는 사람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 이런 제약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 뭔가 배울 게 있는 사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다른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순서로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그냥 이야기한 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순서, 우선순위의 주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라면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숙고 과정을 통해서 제안에는 아주 의미 있는, 실제로 구현 가능이 높은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 모든 내용에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그냥 나의 뇌피셜, 나의 생각, 내가 보니까 이러하더이다, 이런 거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가 없으면 이제 답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포인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일단 버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에게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요, 같이 일하고 호흡하고 시간이 지나봐야 사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성과도 내보고 실패도 해보고 여러 스트러글, 갈등도 관리를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은 배워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진짜 아닌 것 같다, 배우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사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에게 배울 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계속 내면에 직장 상사를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도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사 자체가, 그러니까 내 팀장 있어요. 근데 그 팀장의 상사,
근데 본부장님이죠. 본부장님이 이 팀장님을 제끼고 저랑 미팅을 계속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입장이 어떻겠어. 그 팀장님이 무능하다는 것이 그냥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차상급자가 저 사람은 안 되니까 내가 너랑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할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분이 없는 게 더 낫죠. 없는 게 나은데 굳이 그 옥상옥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 저도 이 기간을 근 1년, 2년 가까이 버텼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상급자의 의도와 전략과 이런 걸 들어보면 진짜 맞는 얘기야. 근데 우리 상사를 만나는 순간 너무 감 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뭔 얘기를 해. 맨날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미쳐버리겠더라고.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2년이 아니군요. 토탈 다 하면 4, 5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분을 상사로 모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에게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팔로우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사를 만났을 때 내가 여러 가지를 씨름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짜증도 내보고 돌파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제가 새로운 팀원을 만났을 때 또는 새로운 상사를 만났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드시겠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막 딱 이렇게 하세요라고 솔루션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드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연 뒤에 제가 그 의미 있게 보냈던 저만의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일을 같이 해야 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지시받아야 할 때도 종종 있는데 상사가 업무 지시 또는 피드백을 하면 반감부터 들고 잘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불만만 가진 상태로 일하는 건 회사나 저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이영님께 글을 남깁니다. 쉽진 않겠지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혹은 어떻게 생각해야 출근길이 좀 즐거워질까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형팬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했던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스트리밍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반면교사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팀장이라면 이미 제가 팀장 위에 그 본부장님과 다이렉트로 기획 미팅도 하고 피드백도 참여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팀장이라면 나는 어떤 기획을 할 거고 나는 어떻게 할 거고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라는 것들을 가설을 세워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내용들을 다 기록을 남겨놓고 실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를 그때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팀장을 그냥 해서 이 결정을 했다라면 아마 우리 팀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라는 걸 해보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에 한 절반 정도. 나중에 제가 언젠가는 이것 좀 정리해서 제 노트, 그 당시에 만들었던 반면교사 노트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진짜 제가 잘못한 것도 있었고 절반 정도는 제 생각에 맞았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고객의 반응이나 상사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팀장으로서 이 정도 준비가 됐구나. 내가 지금 팀장을 맡아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그분에게, 정말 그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에게 배울 점을 28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요 이걸 찾아내는 게 저의 즐거움이었어요. 직장 생활의 즐거움. 나는 저런 상사 밑에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구나. 뭔가 쓰담쓰담 하면서 나만의 뭔가 즐거움을 그런 식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노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것들이었어요. 팀원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면 안 된다. 돈트리스트죠. 전략의 부재가 나타날 때 상사의 헛소리는 이런 게 있다. 거꾸로 말하면 제가 여기서 뭘 배웠냐면 내가 이런 헛소리라고 쓰면 내가 지금 전략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잘 모르겠을 때 양해를 구하는 방법. 팀원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우겨. 고집쟁이의 속성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지 않는가, 이런 건 피해겠다라는 구체적인 멘션,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가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무능을 마주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방법, 상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팀원들과 조율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적어놨고 저는 제가 팀장을 맡자마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열어보면서 적용해보고 연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했던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께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돌파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잊지 마시고 반면교사 노트를 작성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성장의 플랜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가동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직에 대한 좋은 기회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되시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로 여러분의 사연을 디테일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